근데 초면에 실내일 수 있는데 여기다 대고 트름하면 트름 소리 거기 들려요? 들리죠? 이 작업하다가 잘못하면 빠지겠어요. 그럼요. 바늘 여기 걸리면 그냥 쑥 빠져요. 정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대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이 아픈? 근데 1이니까 또 하는? 그냥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막 등치 산만한 외국인들이 막 취업으로 오거든요. 한 줄 땡기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막 그럼 진짜 막 와. 혼자 일하시는 게 참 인상 깊으네요. 그러게요. 다 어디 갔지? 옛날 시간만 갖고 노예 진짜 잠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요? 이거 복고 하면 안 돼요? 아, 복고요? 저는요 신안에서 김 양식도 하고 김 공장 딸내미로 부모님 일 돕고 가족 사업을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 박근비이자 바다소녀라고 합니다.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한 깔아주면 못하는 일.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김 양식 초기 단계라 김 포자를 바다에 깔고 겨울 한철 동안 김 양식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네, 작업이네요. 맞아요. 씨를 뿌려서 이제 그 씨가 잘 자리를 잡도록 바다에다가 작업 환경을 만드는? 오늘 엄마 어디 갔지? 아, 가족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부모님만 하시다가 코로나 때 저희가 외국인을 쓰는데 외국인도 못 들어왔잖아요 그때. 아, 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도 일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내려와라, 한 2달만 하자. 이 바다에 가는 작업이 2달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월급 받고 그냥 가고 정착하라니까 죽어도 싫다고 그래서. 아, 그럼 계속 여기에서 사셨던 게 아니라 상경을 하셨었던 거예요? 네, 도망갔죠. 도망. 진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직업을 가지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 체육학과 나와가지고 체육 쪽으로 이제 트레이너나 아니면은 어린이 지원 강사 이쪽으로 좀 하려다가 기회인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가 코로나 완전 피크 그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아예 구인구직을 안 해. 체육 쪽이 그때 갓 대학교 졸업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택배하고요 일일 알바하고 막 그랬어요. 코로나 덕분에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마침 내려오라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시기에 또 2달만 하고 도망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오라에서 2달 내려왔다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벗어났는데. 제가 진짜 20살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을 좀 잘 습득을 했달까? 시내버스 타는 것도 잘 모르고 지하철 타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애들 손잡고 뒤에서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비행기 타면 신발 벗고 타셨겠네요. 혹시 몰라요. 비행기 처음 타는 다른 사람도 그럴지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2달 일하고 절대 난 여기 있을 수 없다 해서 또 올라갔죠. 그 다음 해에도 엄마가 내려와 줄 수 없냐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겨울 한철을 있지 절대 싫다고 하고 또 도망가고 막 그랬다가 한 28살부터 정신을 차렸죠. 그때 제가 원래 방과후 교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피오나 이런 부분이 애매해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생겼어. 그게 9월부터래. 근데 9월부터 김양식 시즌이 시작이에요. 결정의 기로에 쓴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을 도와주느냐. 네, 아는 오빠가 튀어났다고 자기가 거기 넣어주겠다고 너 여기 하면은 경력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데도 지원하기 편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그냥 집을 택했죠. 네. 근데 오히려 좋아요. 진짜 오히려 좋아요. 저는 여기가 너무 잘 맞아. 근데 우리 엄마 어디 있죠? 오늘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 오빠, 아저씨 쟤네 둘 5이잖아. 헐, 나 오늘 안 와도 됐었나 봐요. 아, 오늘 탈 배가 이거예요? 네, 우리 감독. 지금은 어떤 작업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바다에 3줄씩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2줄을 배에 떨쳐요. 그럼 이 한 줄은 그대로 남아있고 네. 이 밑에 2줄이 배에 떨어지고 그 2줄을 이제 다시 깔거든요. 그 작업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오는 줄이 한 8줄? 아, 근데 진짜 풍경이 장난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나가면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작업이 오늘 네. 8줄을 걷잖아요. 네. 그러면 그 8줄을 다 깔아야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그 칼은 뭐예요? 내가 작업할 때 쓰는 칼이요. 그물 작업하는데 칼을 써요? 2줄 떠치려면 그거 다 잘라야 돼. 엄청 날카로워야 되나 보네요. 아, 그래야 작업할 때 손이 안 다쳐요. 왜냐면 칼이 내가 딱 조준을 했을 때 탁 잘려야 되는데 조준했을 때 안 잘리고 하면은 팍 뭔 말인지 알죠? 배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리버리 하는 순간 다쳐요.
지금 이 일이 허리가 진짜 아파요. 그래서 저는 초장에는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여기 앉아서 김 보이냐? 김 찍어요. 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 보여요? 빨간 거? 이게 김씨예요. 김씨. 이게 자라서 이제 길어요. 이렇게 채취할 때까지. 와 근데 진짜 먼지같이 생겼네요. 사랑먼지, 김먼지. 아 근데 그물이 두 겹이네요. 세 겹이라 지금 이렇게 자르면 지금 양쪽에서 당기는 거 보이세요? 뒤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깐 애들은 그대로 뒤로 나가고 밑에 있는 애들은 배 위에 떨쳐서 얘처럼 이 대를 끼워서 안 돼. 이게 한 줄에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100m야. 눌러. 오케이. 하트리 아니야. 이거를 오케이? 지금 아까보다 텐션이 많이 낮아지신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힘들어. 그래도 지금 일하는 사람 많아서 얼마나 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말 그대로 라떼는 말이야.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 20년부터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안 계셨을 텐데 몇 분이서 작업을 하셨어요? 3명이요. 아빠 포함 넷. 그때는요 이 그물이 지금은 3줄이잖아요. 그때는 5줄이었어요. 5개가 하나로 묶여 있었다는 소린데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때는 금비님이 땡기는 걸 하셨어요? 네. 그때는 칼을 저한테 안 주니까 말도 못해요 진짜. 요즘 애들 3줄 땡기는데 막 팔이 아픈 엠봇이 어쩌네요. 그때는요 5줄에 김까지 길잖아요. 이렇게요? 못 땡겨요. 이렇게 당겨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거를 100m를 했다 생각해봐요. 진짜 죽어요, 진짜. 그래서 막 등치 산만한 외국인들이 막 취업으로 오거든요. 한 줄 땡기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막 그럼 진짜 막 와. 그리고 지금 이게 종자가 곱창이거든요. 지금 이게 종자가 곱창이고 이게 곱창이고 이게 곱창인데 아무튼 이게 곱창인데 참김이 또 있어요. 그건 일반 재래김. 아 그러면 지금 김 양식장에서 취급하는 김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제 참김은 겨울 내내 먹는 거고 곱창은 12월 말쯤까지밖에 못해요. 그럼 참김이 생산량이 더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출량도 많고 곱창은 아직 외국인들이 곱창 맛을 못 봐서 근데 국내 분들 중에서도 김이 왜 다냐고 막 그래요. 종자가 맛있는 겁니다. 이게 막 설탕 쳤냐는데 설탕 전혀 안 들어간다고. 아 곱창김은 좀 달아요? 종자 자체가 달아요.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제 바다에 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다시 내릴 거면 그냥 아까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이 안 커요. 분발을 해서 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채취를 할 때 칼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물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한 300줄?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랬어요. 너무 힘들어. 나 학교 다닐 때 보면 엄마가 막 이렇게 뻘 두 갑을 갖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저렇게 뻘이 두 갑이 되지? 그냥 좀 더럽네? 이러고 엄마 이러고 오니까 밥이나 좀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금비님은 그러면 김 좋아하세요? 이렇게 보면 좀 신물 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김 진짜 좋아해요. 누가 김콩당 딸 아니랄까봐 진짜 김콩당 딸로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냐 싶을 만큼 김 좋아해요. 저는요 딱 김 넣고 밥 넣고 그걸로 한 밥 두 그릇 먹어버려요. 입맛 없어도 김, 배고파도 김. 아 근데 이렇게 신안에서 김을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완도가 유명하니까 남해 쪽에서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신안김 많이 사가요. 아 그래요? 네, 신안이 알려지는 그게 좀 부족해요. 신안이 김이 진짜 좋거든요. 갯벌도 좋고 조류도 좋고. 원래 김을 양식할 때는 그 갯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뻘에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김이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김 맛도 다 달라요. 조류 물살에 따라서도 그 물 온도에 따라서도 식감, 두께, 뭐 뻗시냐 부드럽냐 이런 거 차이? 완도보다는 신안인가요? 아유 그럼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9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김 양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6개월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6개월은 작년까지는 여름에 뭐 다른 데로 일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여름에 계속 신안에 있었거든요. 올해는 박람회나 전통시장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하는 게 진짜 많달까? 내 운동도 해야지, 집에서 일도 해야지, 김도 팔아야지, 홍보도 해야지 그랬달까? 전 그렇게 하면은 운동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운동 안 하면 진짜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이제 이쪽 해야 돼요. 혼자 일하시는 게 참 인상 깊네요. 그러게요.
다 어디 갔지? 아, 참김은 육상체묘를 붙였어요. 체묘해서 가져가라고 하면은 그 가져서 바로 깔아야 되거든요. 오늘 그 참김 그 그물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그럼 참김이랑 곱창김이랑 같은 시기에 이렇게 아니요, 파종하고 곱창이 더 빠르고 빨리 끝나요. 곱창이 먼저 시작해서 짧고 빨리 끝나고 참김은 늦게 시작해서 길게 늦게 끝나죠. 한 4월 중순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죠. 곱창김은 소매, 조미김으로도 먹고 이렇게 소매용으로 많이 하고, 참김 같은 경우에는 소매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김 좀 사고 싶다고 하시는 이런 가게 사장님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아빠 몰래 몇 박스 팔고 돈 제가 챙기기도 하고 살짝 뭐 그 정도고, 참김은 수출이나 대량 업체, 회사 그런 거래가 많죠. 근데 요즘 아무래도 김이 해외 수출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억나는 이슈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김값? 김값이 금값이 됐다가 똥값이 됐다가 할 때가 있었어요. 한 해. 원래 이렇게 균등하게 어느 정도 가격 선에서 업다운은 있는데 막 훅 올라갔다 훅 똥값 돼버린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네. 참김으로 예를 들면은 100kg가 한 망이에요. 한 망에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 경매를 봐요. 이게 참김의 보편적인 가격 선이었는데 3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한 적 있어요. 한 망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안 되니까 막 그랬다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채취를 많이 해버리는 때가 있어요. 김값 비싸다니까 다 채취하고 김 팔라고. 그러면 또 김값이 바닥을 쳐. 새 빠지게 키워가지고 비싸게 팔면 좋은 거긴 한데, 아니 어떻게 그 중매인들 맘대로 사람 많다고 훅, 사람 없다고 훅, 이거는 김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김인데 배가 많다고 똥값. 근데 이거 완전 쓰레기 김인데 진짜 김 관리도 그지같이 해오고 그냥 양만 많고 막 그런 김인데 김이 많다는 이유로 금값. 그런 김은요 공장에서 그 돈 주고 사가면요 완전 손해죠. 왜냐면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진짜 이게 살짝 어민들의 고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물이 되게 쓰네요. 이제 다시 바다 가시는 거예요? 네. 오후에는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오전에 거둔 그물들을 바다에 깔아야죠. 원래 저 항상 아무 데나 자빠져 누워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막 하다 안 하다 이제 변수 계산해서 한 4일, 5일? 주 7일을 내리하진 않아요. 어쩔 때는 이틀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또 하루 쉬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날씨나 그리고 네. 노출 때문에. 노출이 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양거. 노출은 이 대보다 그물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으면 공이 밑에 있고 이 그물이 위에 있겠죠. 햇빛에 그물을 말리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네. 노출. 햇볕에 노출을 시킨다 해서 노출. 아, 그럼 키울 때 그 노출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키울 때도 컸을 때도 노출을 많이 해주면요 김이 더 강해진달까? 얘가 갯물에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데 갯물 밖에 꺼내놓은 거잖아요. 얘가 생존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발악을 해. 그러면서 김의 면역성이 좀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방접종하듯이 노출을 이빠이 시켜서 얘네들을 보대끼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물에 탁 넣어주면 으아 하면서 이렇게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진짜 중요해요. 아, 이걸 이제 여기다가 또 감으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100m니까 길긴 엄청 기네요. 네, 맞아요. 아까 엄청 졸려하시던 금비님은 어디 가고? 일만 시작하면 뭐 그럴 시간이 없죠. 누누이 말하지만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작업하다가 잘못하면 빠지겠어요. 그럼요. 한 여기 걸리면 그냥 쑥 빠져요. 저는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빠진 적도 없고, 엄마는 걸린 적도 있고 빠진 적도 있고. 어머니보다 뛰어나다. 아, 제가 일단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근데 오늘 저 망통 다 치고 가는 거죠? 네, 저 망통 다 하면 가기도 하고 이 밑에 그물 떨어지면 가기도 하고. 일단 뭐라도 하나 다 떨어져야지 가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물이 남았는데 망통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집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통 가져와야죠. 금비님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이 다음 일은 뭐 하지? 이거 빨리 끝나고 뭐 해야겠다. 다음 일 생각밖에 안 해요. 전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집에 빨리 가지?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나지? 왜냐면 그래야 시키니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먼저 시키니까. 사장 마인드네요. 땡겨. 하나, 둘. 거긴 또 왜 올라가요?
근데 아까부터 일하는 거 보면 여자로서 되게 하기 힘든 일 같아요. 여자가 하기에 막 쉽고 체력적으로 막 편한 일은 아니긴 하죠. 많이 안 힘드세요? 지금은 안 힘들어요. 왜냐면 바다는요, 바다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오만 피곤함이 다 쏠려오고. 그리고 지금 사람이 많아서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라떼는 말이에요. 정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대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이 아픈? 근데 일이니까 또 하는? 그냥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왜냐면 바다 갈 시즌 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손 담가갖고 발 담가갖고 일 시작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 밀어! 오케이. 아 근데 그 많던 게 이제 거의 끝을 보이긴 하네요. 너무 행복해요. 밀어! 옳지. 고! 스탑! 근데 이게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신안에 사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신안이라는 지명 자체가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잘하셨네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진짜 네. 억울한 게 신안이 사건 사고가 많을까요? 경기도 서울이 사건 사고가 많을까요? 살짝 그게 좀 억울하죠. 신안은 진짜 특산물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청년들도 귀농해서 열심히 살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신안 하면 그놈의 뭐해? 그래서 저는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꼭 그 말해요. 저 신안에서 왔어요. 그리고 행동거지를 좀 조심해요. 신안 이미지 실추 안 시켜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데 그냥 그 범죄자 몇 분이 있는 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데 안 일어난 건 물론 좋지만 맨날 신안만 갖고 노예 진짜 팍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해요. 저 녀석은 안 해요. 기네요. 여긴 노예 없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 집도 노예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안의 이미지가 그런 방향으로 그 대중적으로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튜브 컨텐츠 할 때 신안 바다소녀를 할까 바다소녀 금비를 할까 하려다가 영상 하나 올렸다가 신안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렸어요. 잘못한 영상은 아니었는데 그냥 신안 노예? 신안 거기 가서 뭐함? 뭐 신안 뭐 볼 거 있다고 이게 그럴 일이? 그런 거? 그러면 신안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다소녀? 아니 일단 신안 하면은 대표적으로 관광의 도시라고 봐야죠. 왜냐면 저희 신안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신안군을 되게 관광지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셨어요. 퍼플섬 그리고 축제, 꽃축제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는 관광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신안의 좋은 점, 특산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신안에 대한 거를 좀 내년부터는 좀 많이 찍어볼까 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신안의 김이 얼마나 더 맛있고 좋은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믿음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편집이 너무 어렵네요. 금빈님한테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10점 만점에 한 7점? 난 가족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고 돈이 따라오고 일단 나랑 잘 맞다. 빠진 산점은 일단 구질구질 하잖아요. 더러워지고 더러운 때국장물 묻히고 이런 일 하고 오면 이제 손 더러워지고 일단 몸 힘들고 그거는 일단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환경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여가 생활도 없고 그런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는 3점 정도는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빈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목표는요 우리 세이로가 앞으로 유통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이 업체나 회사 쪽으로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저는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신안김이 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다소녀로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인지도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은 그렇게 얻어낸 돈으로 저는 펜션을 차리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효리네 민박처럼 가끔 내려온 사람들 더 재밌게 관광지나 이제 특산물 먹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공장이 더 번창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내가 더 노력을 해볼게. 사랑해.